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9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0.1% 플러스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684, 코스닥이 770.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개장 전략. 네, 이슈가 있는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약간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장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뭐 야간 선물이나 뭐 이런 거에서 큰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합권 출발하면서 이슈나 테마 쪽으로 좀 쏠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CATL에서 발언한 게 있어서 정보채 쪽이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뭐 STO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급등 출발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뭐 그런 쪽에 일단 좀 수급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현 본부장님은요? 네, 보합권에서 약간 등락이고요. 특별한 움직임이 아직 세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리포트라든지 뭐 신경 쓰이는 게 있는 섹터는 좋은 쪽은 약간 올라갈 것이고 조금 찝찝하면은 좀 오전에 약간 덜 수도 있고 그런 공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네요. 삼성전자 0.3%, 하이닉스 0.6% 마이너스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LG엔솔은 0.8% 플러스입니다. 현대차는 오늘도 0.8%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10개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좀 플러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삼성물산, 뭐 요런 애들, 삼성생명 요런 애들 보합권에서 플러스고요. 또 네이버, SDI, LG화학, 뭐 포스코 퓨처엠, 하나금융지주 1%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특별한 움직임 없고요. 진짜 보합권입니다. 진짜 보합권. 0.1% 혹은 0% 혹은 0.06%.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딱히 지금 전달해 드릴 게 없네.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나? 시황을. 아니 뭐 움직이는 게 없어요. 서진 시스템이 5.5%가네요. 신성 델타테크 1.8%, 레이크 머티리얼즈 5%. 이거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넘겨야겠다. 내가 할게 아니거든.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좀 급등하는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만 답답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이제 의사결정을 제가 최근에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시류에 따라서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관망을 하면서 좀 이제 실적 좋고 뭐 좀 쉬고가 있는 그런 쪽에서 보실 건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목표 주가 상향에 한국가스공사랑 현대 로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 연관돼 있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전력 문제, 그리고 오늘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랑 현대로템 지금 다 2% 후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비트코인 쪽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뭐 STO랑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쪽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는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장 초반에는 테마성으로 쏠리는 기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 7억 매수, 선물 148억 매수니까 큰 수급의 기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테마성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서의 좀 순환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별로 없습니다. STO, NFT, 2차 전지 뭐 요 정도가 끝이에요. 그렇죠? 네. 네. 업종도 딱히 뭐 기계 쪽? 기계 뭐지? 화성 밸브 3.5%, 현대 로템 3.2%, 뭐 코인테크 1.5%. 야, 뭐 이게 뭐요? 가온전선, 일진전기, LS일렉트릭.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좀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사실은 봐야지. 뭐 재밌는 그런 애들도 아니고. 진짜 없네. 그쵸? 진짜 없다. 와, 이거 진짜 거의 전멸 아니에요, 이거? 조금은 재미없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야, 메가리가 너무 없네. LIG 넥스 오늘 방산이 그나마 좋네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로템 이렇게 2%에서 3% 정도. 그 정도. 하락하는 업종은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1.8%. 그러니까 떨어지는 애들도 그렇게 뭐 막 크게 떨어진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아예 진짜 죽은 장 같아요, 진짜로.
아니 뭐 왜냐면 올라가는 애들도 밑에서 반등해서 조금 올라가고 떨어진 애들도 그렇게 딱히 결정을 못 짓는 거죠. 음.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 무리는 아니다 그럼요. 봅니다. 방송이나 주식이나 제일 무서운 게 무풀인데 지금 무풀 장세입니다. 네. 관심 없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장세. 경제 방송 할 때 제일 슬픈 게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논란이 안 될 때. 꼭 부끄러져 봐. 갑자기 페인트 하듯이. 국장님이 뭐냐, 막 그랬더니. 심할서 내라 그래가지고 심할서 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지금 2개 정도가 또 붙네요. 지금 대왕고래 쪽. 대왕고래 쪽 아까 한국가스공사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화성밸브까지 좀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도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슈별 이제 천하제일 단타대회 좀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좀 열렸고, 그 다음에 전고체. 네, 지금 전고체는 말씀드렸고 브리지텍 같은 종목군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오늘도 AI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밤에 또 그 뉴스 나왔거든요. 손보사들이 역대 최대 또 실적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 밸류업 지수 또 연관되어 있는 금융주나 증권주 쪽도 일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반에는 딱 2개로 좀 쏠려 있었던 게 좀 흩뿌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리포트 발이 좀 센 것 같네요. 로템 지금 6% 올라가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조선방사는 좀 추세가 너무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눌렸을 때 매수해 놓으면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네. 이 추세적으로 보시면 20선도 안 깨지고 다 정비열 기조 되고 있잖아요. 단기 박스권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거 나와서 이제 뚫어주면은 또 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방산이 밀고 철도가 끌고 현대차증권이 방위산업과 철도가 모두 양호하다. 56,000원 목표가에서 64,000원으로 올렸네. 이야. 거기에다가 쓴 사람이 56에서 64로 올렸어요. 좀 많이 올랐네. 네, 그리고 오늘 현재가가 55입니다. 네. 제가 54에 팔았어요. 54. 그 당시는 5만 원대가 주로 타겟했었어요. 목표 주가 레인지가 6만 원대가 컨센서스는 아니었고요. 이분이 막 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증권사 목표 주가 곱하기 0.8 했어요. 0.8, 0.9. 장이 좋을 때는 이제 더 높고 안 좋을 때는 더 낮지. 그 정도 해서 팔았습니다. 로템이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상승세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그 다음이 포스코 DX고, 그 다음이 넷마블, 그 다음이 한국전력. 이 정도. 중형주 중에서는 두산퓨얼셀 뭐 있습니까? 오늘 이지트로닉스 10%, 범한퓨얼셀 5%, 두산퓨얼셀 5%, 뭐 이렇게 가는데 근데 수소차? 수소 말고는 수소? 수소 연료 뭐 이슈가 있나? 수소 연료? 같은 이슈를 내용인데 찾아야 주가 많이 빠졌네. 주가 엄청 빠졌군요. 오케이. 오늘 또 뭐 또 누구 온다 그랬는데 체코였네요. 체코 총리인가? 뉴질랜드? 뉴질랜드도 있고 체코도 있고. 체코도 있어요? 네, 뭐 완전 아무튼 한번 좀 들썩거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체크 포인트입니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 FSN 이렇게 NFT, STO 뭐 이쪽에 좀 매기가 좀 쏠리고, 가온전선 7%, KBI 메탈 4%, 일진전기 3%, 대원 2%. 그리고 또 네. 바이오에서 유한양행. 유한양행? 네. 진짜요? 팔면 다 가요. 지금 6%. 진짜? 근데 이게 요번 주에 폐하마키가 있어가지고 사실 요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딱 끊는 게 목요일 정도에 이제 한번 끊어주고 그다음 결과 발표 나오는 거 보고 또 한번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아무튼 양갱이는 요번 주에 일단 한 번 정도는 좀 뭐 조금이라도 익절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바이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수급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 홍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괜찮아 보니까 저기도 찔러보고, 와. 여기 괜찮고 저기도 찔러보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무한 양갱 돼버렸네. 와.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럴 때 제가 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축제에서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필패요, 필패.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으면 그냥 요거만 봐야 돼요. 이렇게 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진짜.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이렇게 다 보면은 다 내가 마치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능력이지만 갖고 있는 거. 그거보다는 매수와 매도. 아워티님께서 민준이 팔았다고 해서 같이 팔았는데 민준이 주식 개 못해. 누굴 보고 하시는 겁니까? 지표 삼는 건 좋은데 또 절대 지표는 아니니까 저도 수익 내고 팔았어요. 다 못 먹었을 맞아요. 뿐이지. 명행이 잘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한 5에서 10%까지 잘 먹는데 그 이상은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너무 많아. 약간 이것도 좀 고민이네. 네. 제 컨셉은 뭐냐? 네.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많이 날 것 같고 리스크가 조금 제 생각에 주관적으로 좀 크다 싶으면 일단은 수익을 챙기자는 주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많이 잃지 않잖아요. 그래서. 잃지는 않아요. 손절을 안 해요. 그렇지. 네. 손절까지 15% 마이너스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크게 못 먹어요. 그 원래 그런 거지. 로우 리스크 하면은 로우 리턴이죠 상대적으로. 장이 막 날아갈 때는 하이 리턴을 못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런 장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로우 리스크, 미드 리턴, 미드 리스크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그 본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섹터 중에서 분명히 몇 개는 또 가잖아요. 근데 그거 항상 내 손에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아쉬움이 있는 거지. 아무리 장이 보합이라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 게 아닌 거죠. 네. 수익 나신 분들 또 축하드리고 또 제가 그 매수매도 타점은 좀 그렇지만 종목은 그래도 잘 찍어요. 그렇죠? 느낌이 감이 확실히 있는 잘 오는. 신이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그게 다 좋은데 뭐 그게 말도 잘하지. 근데 퍼센테이지가 그게 되게 적어 보이지만 적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싸움도 종목을 4개 이렇게 하셨는데 종목을 좀 더 압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금액이 조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억에서 2억 이하는 한두 종목으로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관리는 한 종목이 제일 쉽습니다. 그렇고. 물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야 한 번 5% 먹을 때도 구조적으로 오르고 먹지. 그거 이제 수익으로 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출해 놓고 또 하고 손절해서 만약에 잃으면 다시 좀 채워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도 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가 조금 약세네요. 대형주가 마이너스 0.2% 정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느낌입니다. 뭐 리노공업, 대주전자재료, 하나마이크로, 엠로, 나노신소재, 코미코, PNT 이렇게 1%에서 1.8%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마이크로는 52주 신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000원까지 빠져가지고 이전 신저점 뚫고 지금 52주 신저가로도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중형주가 그나마 0.2% 정도 오르는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다날 이렇게 오르고 AD 테크놀로지가 5%, 뭐 신성 ST 뭐 이런 종목들, 서울옥션도 좀 오르네요. 이런 종목들 빼고는 뭐 딱히 뭐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두 분의 자료로 갈까요? 두 분의 자료? 네, 김정현 좋을 본부장님 먼저 갈까요? 네, 뭐 네. 편하실 때래. 미국 장이 없으니까. 자, 오늘 장이 그렇게 일단 뭐 퇴근하실 분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이 딱히 뭐 볼 게 없어요. 여기서 뭐 먹자고 뛰어들기도 그게 또 뚜렷하지도 않고 그만큼 뭐 활발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는 다이내믹함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쉬어 이거?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때를 기다리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플레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괜히 들어갔다가 손실 나면은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돈 복구하려면 또 그 요구 수익률 높아지죠. 그래서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괜히 뭐 자신 없는데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참는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맞는 타구가 안 오면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다 보면 볼넷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드나잇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돈 잃고 샷건 치는 것보다 적게 꾸준히 버는 게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00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김정은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리포트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 이제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얘기인데요. 네. 2차 전지 7월 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 자료를 지금 제가 파일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업도 안 되는데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7월 달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네. 느끼세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7월 달이 YY 19%다. 수치 막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19%라는 숫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죠. 19%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네. 물론 30-40%는 아니니까.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중에서 한 18%가 이제 전기차입니다. 예, 순수 전기차고요. 성장이 19% 7월 달에 했는데 이게 그거의 66%는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 시장은 아까 그 저기 글로벌 그 판매량의 한 66%를 중국이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은 37% 성장했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37%. 그 중국은 판매 중에서 반이 전기차입니다. 이미. 그러면 나머지 중국 외 쪽이잖아요. 중국 외 쪽으로 했을 때 전기차 판매는 몇 프로일까요? 그 계산하면 나오죠. 마이너스 6%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6%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그냥 2% 성장했고 미미하죠. 일본, 유럽 마이너스 7%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중국 빼면은 마이너스다. 7월 달 전기차 판매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2차 전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배터리는 아까 전기차가 19%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배터리는 22% 성장. 좋네요. 예. 그렇네요. 22% 성장 7월 달 좋은데 이것도 함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7월 달에 배터리는 CATL하고 BYD는 아까 22%, 이 중에서 CATL하고 BYD는 34%, 29%. 그럼 나머지가 줄었겠죠. 네. 덜 성장했겠죠. LG엔솔은 성장이 없고요. SK온도 성장이 없고요. SDI는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만 봤을 때 YOY. 그래서 아까 중국이 성장이 높아졌잖아요. 당연히 그 중국 업체의 배터리 출하가 훨씬 높았던 거죠. 네. 이렇게 7월까지이고요. 양극재 관련돼서 이제 리튬 니켈 가격 얘기해 보면은 리튬 가격은 7월 달에 마이너스 10%였는데 8월 달에 마이너스 15%. 아직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리포트에 출하량이 좀 늘었어요. 그 7월 달에 워낙 개판이 돼가지고 8월 달이 7월 달보다 늘은 건 맞아요. 네, 그렇게 리포트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 7월 달 전기차하고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가장 큰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누구지? 모건 스탠리가 유럽의 그 탄소 배출 규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올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상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은 얘기부터 하면은 그 폭스바겐이나 그 중국 유럽에 있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가 밑에 되는 룰이 있어요. 뭐 1km 달릴 때 몇십 그램, 100g, 90몇 그램 이하가 돼야 된다. 25년부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좋게 우리 입장에 좋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만족시키기 아주 쉽지 않다. 유럽의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야 이거 어저께 발표된 거 있잖아. 그거 예전에 3년 전에 이미 확정된 거야. 새로운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국내 2차 전지 업체가 바닥에서 뭐 한 20% 또는 15% 이렇게 20%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최근에 올라간 거. 그게 펀더멘털적으로 뒷받침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이견이 또 두 가지 있는데, 이 봐라 양극재 수출이 8월부터 늘었어요. 가격은 내려가더라도 그건 징조 아니냐. 그다음에 LG엔솔, SDI도 어쨌든 간에 내년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내년에 올라가는 것이 매출만 한 20%로 올라간다는 게 컨센서스인데, 다른 쪽에서는 그 이익 자체가 내년도 매출 추가 늘어나고 이 이익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PQ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은 더 빠져서 수정 하향될 여지도 있으니까 최근에 올라온 거를 지속적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편하지는 않다는 것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다만 LG 엔솔 개별 기업에 대한 리포트나 그 리포트 내에서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을 좋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LG 엔솔 자체는 고객이 유럽의 고객이 미국 고객 말고도 좀 이렇게 좀 땡기는 것도 있고 투자량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원통형 전지 라인업 이런 게 있을 때 LG 엔솔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게 거의 한 10명에 9명 끄는 것 같고 다만 전체적인 거 이런 그 인더스트리의 그 주가 급등에 대한 흐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수적인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전지 대해서.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펀더멘털리 숫자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어제까지 못한 이분들 말에 의하면은 어저께 못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네. 개념에서 다시 한번 보는 트레이딩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조금 더 늘린 것 같아요. 근데 넘버적으로는 한 번 정도 수정이 있을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사투리도 그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유행했었잖아요. 밈으로. 대구인가 어디 사투리. 경상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또 창원에 있었어요. 창원. 마산 지금 창원이지 창원 마산 합친 거니까. 창원에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2차 전지의 상승 모멘텀 어디까지 갈 거에 대한지는 고민은 좀 각자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자, 알겠습니다. 보노님은 갔다 오겠습니다. 신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것도 가이지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네. 잘 보세요. 네. 삼성- 가운데를 싹 잘라버렸습니까? 잘못 그래요? 잘라가지고. 조각구나 이렇게 돼. 삼성 LG IFA에서 격돌한다. 키워드는 홈 AI다. 중요한 게 뒤여서 뒤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우리 이거 금요일 날 이거 이벤트 있는 거 가전 IT 3대 박람회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근데 잘 몰랐는데 기사 좀 읽어보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심이래요. 그럴 거야 아마. 네, 그래서 또 이제 AI가 붙는 거니까 여기에서 또 뭔가 어떠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대선에서 큰 수혜도 받지 못하지만 큰 피해도 없다라고 평가받는 게 또 삼성전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퍼포먼스가 나오면 좀 나름대로 또 좋은 기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반도체 쪽. 네. 근데 진짜 요즘에 신축 아파트나 신축 가전이나 이런 거 보면 네. IoT로 여러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너무 비싸. 비싸요. 원래 걔네들이 돈 벌기 위한 거지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무슨 로봇 청소기가 무슨 뭐 세트로 하면 뭐 170만 원 이렇게도 한대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는 모르겠어요. 보통 한 그렇게까지 할까? 100만 원 정도 할걸요? 보통 100만 원 정도 하죠. 네,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어드밴스 된 거는 그렇게 되죠. 아니 무슨 물걸레질도 하고 그 빨래도 같이 한대요. 지가 알아서 막 해요. 지가 알아서 빤다 그러던데.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그게 맞을까? 자기가 알아서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걸레를 자기가 알아서 빨까요? 아니 돈이 문제지 그 기능이 못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더 편한 걸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요? 물걸레질까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은 잘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물걸레도 해. 무릎 아프면 근데 진짜 그래서 아니 눈은 사실 솔직히 우리가 뭐 가전 사고 싶으면 저런 거 사고 싶잖아요. 좋은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저 또래 친구들도 이제 결혼해서 그런 거를 이제 살려고 하다 보면 요것도 진짜 꼭 갖고 싶어. 로봇 청소기. 그리고 청소 뭐도 갖고 싶어. 냉장고도 좋은 거 사야지. 건조기는 요거 있어야지. 맞아. 와 이게 돈이 그거 하면 엄청 냉장고도 어마어마해요. 엄청 비싸요. 에어컨도. 근데 포르쉐보다는 500. 싸요. 그거 다 갖춰봤죠. 포르쉐요? 그래요? 갑자기 포르쉐 얘기. 그러니까 다른 쪽에 제가 줄이면 뭐 포르쉐 오너입니까? 왜 저한테 포르쉐 얘기를. 저 포르쉐랑 상관없어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시겠는데 제가 포르쉐 타는 줄 알고. 벤츠보다도 싸요. 벤츠. 다 모아봤자 그렇게 안 돼. 벤츠도 타고 싶다. 와 그러게. 로보락.
중국 거. 이런 거 보면은 중국계 더 막 잘 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중국계. 중국 것도 이제 비슷한 기술력,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떨어지지만 어쨌든 쓸만한 기술력에 가격은 뭐 3분의 1 가격, 3분의 2 가격 이 맞아요. 정도로 팔면은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신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쟁을 선포했다 합니다. 그들을 이제 이겨내려고. 왜냐면 그거 다 잡으면 시장 캐파가 그래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잡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은 그래서 IFA 거기서 그 언제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거기서 IoT 관련된 네. 그거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냥 삼성전자랑 LG전자 두 개.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급등은 아니지만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기반 정도는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하자면 가전 쪽 요즘 렌탈 많이 하니까 오히려 렌탈 쪽으로도 한번 돌 수 있어요. 오케이. 렌탈은 또 실적도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노텍 지금 한 6% 떨어지는데 요거 애플 이슈 보고 지금 살짝 사두면 좋겠네. 그건 나 준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에이노텍 애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따가. 오케이, 다음 신문 갑니다. 다음 신문은 요거는 그냥 좀 같이 그냥 그건데 같이 뭐. 요거는 그냥 같이 투자? 아니요, 이거 꽃게 얘기인데 꽃게? 꽃게가 지금 엄청 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꽃게 많이 드세요. 우리 광고 들어왔어. 아니요. 지금 많이 잡혀서 100만이 사랑하는 꽃게 서담꽃 평소에 비싸서 못 먹으니까 광고 아닙니다. 네, 갑자기 배가 죄송합니다. 고파서. 네. 그래서 꽃게 할인 엄청 한다고 합니다. 꽃게 할인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마트 가서 꽃게 사 드세요. 제 이게 왜냐면은 여행 가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여행철, 휴가철 여행 급증에 이제 거기 관련된 음식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면세라든지 요런 또 쪽에서 매출이 되게 잘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부산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속초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막 되게 또 찌어 먹고 막 하니까 꽃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지금 그 뭐죠? 10월 1일에 임시 공휴일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네, 떴어요. 네, 소포 지금 떴어. 얘기 나왔기 때문에 확정됐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황금 이 징검다리 연휴 때 연차 수요일 한번 쓰고 금요일에 연차 쓰면은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놀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월요일까지 좀 무리해서 쓰면 완전 또 길게 연휴가 되니까 이런 진짜 것들이 그렇죠. 조금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한번 좀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해운 쪽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관세 전쟁이 확전이 될 거다. 그래서 대비하느라 미국 항구가 북새통이다.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 요건데 요 재고를 좀 잠가 놓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또 파업 이슈가 있대요. 네. 네, 여기서 또 파업까지 해버리면은 지금 가뜩이나 소비가 많아지면서 물동이 또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재기 해놓고 있죠. 관세 때문에 또 파업하죠. 그럼 또 운임지수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운임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운임에게도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요것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미국 항구가 북새통이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관세 피해주와 관세에서 수혜를 받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출주들을 미리 공부해놓고 분류를 해놔야 다음번에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요거에서 그냥 단순히 해운만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잘 생각해보면 관세가 그만큼 문제가 되니까 얘네가 사재기를 하고 있구나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좀 확장을 하시면 이 뉴스를 보는 게 참 의미가 생긴다. 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거 아까 이거는 제 PD님한테 안 드렸는데 너무 쪼만해서 손보사 상반기 순이익 5.7조로 역대 최대. 손해보험사 순이익이 역대 최대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증권이랑 보험이랑 분명 한번 싸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대장 왕위를 또 찬탈을 할 텐데 상반기에는 은행이 찬탈했잖아요. 네. 근데 보험 쪽은 저는 그게 좀 걸려요. 회계 기준이 자꾸 바뀌니까 이걸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전 별로 없다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주보다는
증권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요쪽이 분명 움직이긴 할 거예요. 밸류업 지수에서 오늘 이제 좀 지주사들이나 이런 거에서 좀 그런 밸류랑 연관이 있는 쪽들도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련된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살펴봤고요. 시장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네. 유한양행하고 알테오젠이 다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약간 제약바이오가 좀 방향성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2.8% 상승으로 시총이 17조 5천억. 에코프로비엠이 17조 6천억. 그래서 딱 1,000억 차이입니다. 1,000억도 안 돼요. 500억 차이예요. 그래서 알테가 다시 한번 1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 관전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삼성물산이 6% 넘게 가고 있어요. 삼성물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각의 6%대 강세. 오. KB증권 연구원이 리포트 썼구나. 기업 분석을 개시하면서 수소, 태양광, SMR 등 신재생 에너지는 금융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건설과 상사 부문을 보면 삼성물산에 차별적인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6%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토방 가면은 살다 이런 일이 나오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삼성생명도 4% 플러스, 삼성화재도 오늘 4% 플러스. 야, 오늘 삼성그룹주가 불을 뿜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6% 플러스로 14만 8,500원. 저 얼마에 팔았죠? 10만 8천원? 10만 8천원. 초반에 10만 8천원에 팔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좀 이슈가 제대로 반영돼야죠 이렇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 가져가신 분들 너무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미반도체 때도 72,000원에 팔고 얼마에 갔어요? 20만 원 근처 가고, 이것도 10만 8천원에 팔고 15만 원 가고. 좋습니다. 요 정도면 여러분 오프닝벨 클로징벨을 볼 이유가 명확해졌죠? 예, 정확하게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실리콘2가 오늘 4% 초반에 좀 달리고 있고, 화장품 써요. 예, 알테오젠 1등 됐네요. 네. 4% 올라서 올라갔죠. 33만 5천 원. 나머지는 뭐 조금 조용한 것 같고. 강행을 제약바이오 그저 화장품 쪽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렇네요. 네, 제약바이오랑 일단 단 2주가 더 가더라도 나머지 잘 모르겠다. 오늘 같은 날이 조금 더 힌트적으로는 명확한 것 같아요. 재미없고 거래량 없고 조용하고 이런 날 누가 가느냐, 이게 좀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럼요. 결국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밸류업 쪽, 거기다가 저기 화장품, 그러니까 이런 날 핑계를 주면 빠진다니까. 그 대표적인 게 현대차잖아요. 현대차 2% 마이너스. 그 저기 판매량이 8월 나왔는데 안 좋았잖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해가지고 3, 4분기 그 예상보다 하회할 수도 있다는 리포트가 대부분 다 나왔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임팩트라고는 당연히 얘기 안 하는데 조금 이제 좀 기스까지는 아니고 조금 찝찝하네 이런 생각들을 갖는 리포트, 그런 성향의 리포트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제가 오늘 장도 솔직히 그렇게 막 재밌는 장이 아닌데 제가 판 거는 지금 다 날라가요. SKT 1.3% 날라갔죠. 근데 날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알테오젠 알테오고. 4% 지금 33만 5천 원까지 다시 고점 뚫고 가고 있죠. 유한양행 6.3% 15만 원 가까이 지금 14만 9,800원 가고 있죠. 현대로템 오늘 3%, 아까 더 갔죠? 아까 6%. 6%, 2%까지 날라가죠. 유일하게 제가 안 판 거 딱 한 종목,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럼 뭐예요? 삼성 사야겠네요. 오늘 유일하게 0.4%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끝날 때 0.4% 플러스 끝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정현 본부장님 아까 애플 얘기해 주신다 그랬는데 10월이래. 9월 10일 새벽 2시 애플이 드디어 AI와 아이폰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AI는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고 아이폰은 공개하는 거고. 네, 봅시다. 네. 14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제목인가요? 9월 9일이죠. 바뀌었는데 그죠? 이게 9월 안 바뀌었네. 9일. 네, 리포트가 있어. 하여튼 우리 시간은 9월 10일이니까
아이폰 16이 공개되죠. 네. 중요한 건 아이폰 그거의 사전 예약을 13일부터 받는 데입니다. 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반응은 13일부터예요. 네.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거는 돈에 들어오는 거는 9월 20일부터랍니다. 제대로 된 평가는 뭐죠? 일단 처음에 오더 받는 거 있고 우리 추석 전후로 할 때 그다음에 오더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 쓰는 건 9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은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10월 말에 서비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10월 말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월 달까지는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아이폰 16 자체에 대한 수요가 과연 작년에 동기 아이폰 15보다 5%가 더 늘어날 것인지 10%가 늘어날 것인지 혹여나 플래시인가 이거가 중요한 거고 10월 달 후반에 가서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내년도 17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3일 날에 예상되는 사전 예약 이때부터의 그 데이터에 사람들이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난주부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아직 열흘까지는 안 남았더 남은 거잖아요. 나왔는데 이거 한번 주가 볼래요? 이게 이제는 애플이 발표됐을 때 네. 전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보세요. 중간에 평균 전하고 후입니다. 전에 한 30일 전. 무슨 색 그래프를 봐야 돼? 빨강색? 이 중간에 여기 오른쪽 요 라인. 요렇게 보시면 주황색. 예. 아주 유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흐름상으로는 이게 그 전에 좀 올랐으면 그 다음에는 빠지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일 발표되기 전에 관련주 주가 많이 올라가면은 직후에는 내려간다. 10월 달까지. 많이 올라간다 기준은 뭐예요? 어디를 저점으로 기준으로 잡고 이게 봐야지. 발표되는 그 시점 이전보다. 이전에 여기 이렇게 됐다는 건 뭐죠? 이전에 이렇게 올라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요 막판에 와서 확 올라가다가 결국 발표되고 한 3, 4일 뒤에는 흐물흐물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쪽이 많잖아요. 아니 전체 네거티브가 많지 않습니까? 발표되고 네. 나서는 발표되기 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긴 한데 좀 섞여 있다가도 발표되고 나서는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주가일까요?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데 제가 무슨 주식을 대해서 얘기한 한 것일까요? 애플. 아니에요. 그럼요. BH? LG 노태. LG 노태. 아, LG 노텍. 아까 LG 노태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물론 예외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미리 빠졌다가 좀 가다가 그런데 미리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후에 올라가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인텔리전스는 바로 발표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되더라도요. 이거 미국 것만 됩니다. 네. 동남아시아 우리는 애플 AI 못 씁니다. 네. 지원을 안 해요. 그 내년도라고. 음. 그래서 그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긴 하지만은 어쨌든 처음에 좋으면 뒤에 빠고 처음에도 안 좋으면 뒤에도 안 좋을 수 있다. 너무 낙관할 필요는 아니다. 근데 애플 주가 자체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왜 그러면 여기 이전에 대기 수요가 있어서 빠지나 아니면 실제 하고 나서 올라가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 지금 16 얘기하는 겁니다. 15이 어쩌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진한 거. 아이폰 그게 15이 뭐예요?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작년에 9월달 나왔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발매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많이 올라가죠. 어떤 제품이든 간에 작년 얘기입니다. 아이폰 15. 아이폰 15이 초반에 많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훅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훅 내려가지가 않아요. 스테디하네요. 왜냐하면은 가격을 낮췄잖아. 중국에서 안 팔린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아이폰 15는 좀 선방하고 있어요. 예, 작년 초반 대비했을 때 훅 안 내려가잖아요. 과거 패턴대로. 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격을 내쳤더니 아이폰 15이 지금 의외로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이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이폰 16을 아이폰 16 나오기 전인데 아이폰 16의 수요를 얘네가 좀 미리 잡아먹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폰 관련돼서 베팅하는 건 이미 늦었거나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 클래리피케이션이 잘 안, 이렇게
분석이 안 돼요. 아이폰 15이 좋으니까 그러면 아이폰 16이 연결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아이폰 16이 땡겼으면 아이폰 15 땡겼으면 16이 조금 초반에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이폰 16이 처음에 약하더라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이 되는 순간부터는 11월부터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애플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관련되는 주식이 물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했듯이 네. 기업은 실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좋으면 3분기가 예상보다 예상 컨센서스보다 한 단 5에서 10%만 좋아도 주가가 10% 올라가지는 않아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개별 종목의 실적 포캐스트를 더 중요히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맘때면은 이미 별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근데 요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왜냐면 사실 뭐 애플이 뭐 짜잔 한다고 하고 짜잔 한 적이 별로 없어서 맞아요. 그 내심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날 조금 기다렸는데 이렇게 사실 그냥 16 그냥 똑같이 생긴 거 솔직히 이거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14인지 15인지 16인지 저처럼 이제 30대 넘어가는 애들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커버 다 씌워놓고 디자인 예쁘게 나오면 뭐해? 커버 다 씌울 건데. 맞아, 커버 의미가 없어. 디자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 색깔은 왜 고르는 거야? 어차피 그 커버 씌울 건데. 껍데기 다 쓸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그 측면은 좀 그렇죠. 네,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한 건데. 네네. 뭐 애플 AI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뭐 지원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바로는 아니고 좀 시간이 좀. 생각보다 이제 늦어진다는 건데 그게 애플이 또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마그나 전기차 플러스 비전 프로도 그렇고 계속 비전 뜸들이다가- 프로는 비전은 못 보여줬지. 그러니까요. 아쉽지. 그러니까 뜸들이다가 결국 다들 모두가 다 알 때 물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I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좀 늦어지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비관을 좋아는 아닌데 좀 초치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웨이 있죠. 화웨이. 화웨이가 그 3단 폴더블 폰. 3단 아세요? 이렇게 접고 한 번 더 접고 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걸 내놓는데요. 언제? 애플 아이폰 16 발표하는 그날. 중국에서는 6단까지 내놓는데요. 아니 이게 중요한 건 핸드폰으로 종이 접기 하듯이. 아이폰 16 나오는 네. 그날 화웨이가 초치를 하고 또 지네들이 3단을 그날 딱 맞춰 내놓는다 하더라고. 여기도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애플 인텔리전스가 하면서 이렇게 소구를 어필을 확실히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정상으로는 이번이 아니고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거 잠깐 메모리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네. 페이지 12페이지. 네. 네. 아이폰 12, 13, 14, 15. 이게 뭐야? 16, 17. 여기 이게 뭘까요? 이게 D램이에요, D램. D램 메모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작년 아이폰 15까지는 아이폰 15 그다음에 플러스는 그전하고 똑같이 6기가고 변함없고 우리가 좀 다 잘 팔린다는 프로 같은 경우는 8기가바이트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폰 16 다음 주에 발표된다는 것들은 전부 8기가바이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초반에 들어갈 때 매개 변수를 구글의 분과를 써서 했겠죠. 구글에 그 했을 텐데 그거가 초반에는 메모리 8기가바이트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폰 16의 이 낮은 버전 플러스하고 일반 버전이 작년에 15의 낮은 버전보다는 6에서 8에 올라갔으니까 파지티브한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이엔드가 보통 많이 팔리는데 하이엔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8GB에서 일단 제한하고 간다는 거라서 제가 그 애플 온 디바이스 AI 됐을 때 애플이 잘 팔린 것도 중요하고 메모리가 늘어나는 건 애플의 인텔리전스의 어떤 어필 능력인데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는 애플 17은 꽤 늘죠. 6에서 8GB가 아니고 8에서 12GB면 50%거든요. 하이엔드. 그렇죠. 엄청 좋아지는. 그러면 이게 내년도 그러니까 하반기니까 이 얘기는 내년 2분기부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봄쯤에는 아마도 메모리 용량, D램의 용량에 16하고 17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혹시라도 지금 요 계획이 혹시 더 앞당겨진다든지 로우엔드 모델에서도 뭐 한 10GB, 뭐 12GB 한다든지 그런 소식이 들리면 애플 인텔리전스를 좀
좀 강화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에서 올해 나오는 제품의 아이폰 16의 애플 인텔리전스에 인한 D램의 메모리의 혁혁한 그거는 별로 크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D램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낸드까지 보겠습니다. 낸드는 역시 12, 13, 14 변화없죠. 15에 있어서 작년에 나온 제품은 아이폰 프로 맥스 가장 높은 거. 이 혼자만 256GB. 물론 256GB 맥스가 전체 판매장에서 50% 60% 이건 아니긴 하지만은 근데 이거는 의미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나오는 거는 역시 낮은 버전은 작년과 똑같은 128 변함없는데 이 높은 버전 아이폰 15 프로, 16 프로에서는 메모리가 256을 떴네 두 배로. 그래서 그렇네요. 이거는 조금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56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 모델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제품이 프로하고 프로맥스가 요 플러스하고 밑에 버전보다도 현격히 판매 비중이 많이 늘면은 작년보다도 그거는 요 가중이 되니까 플러스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 낸드는 아이폰 프로가 많이 팔리고 하면은 128에서 256이니까 의미 있는데 D램은 아쉽게도 그거는 별로 없다. 왜냐면 올해까지는. 그래서 D램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고 낸드는 혹시 프로 모델에 팔리면 영향이 있겠네. 이렇게 의미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흐름을 통해서 그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서 결국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구세주가 되려면은 행성형 그다음에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기업 대상으로 우리한테 오는 B2C로 가는데 이 단계가 조금 더 단 몇 개월이라도 앞당겨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구세주는 아니더라도 큰 도움이 될 건데 그거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애플이랑 이런 애플 관련된 지금 이노텍 오늘 많이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요거가 최근에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좀 부분들이 올랐죠. 다 맞아요. 빠지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나을지 만약에 아니면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네. 회사 개별적인 리포트나 아니면 회사 개별적인 뉴스가 나온 게 없다 그러면은 기대 심리를 반락하는 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면은 발표되고 나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대감이 생기다가 발표 전에 꼬꾸라지는 거니까. 이유가 이상한 거죠. 그렇게 일단 걱정까지는 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얘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 최근에 리포트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실적이 있었죠.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오늘 일단은 장중에는 외국인의 좀 순매도가 일부 잡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이 정말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땡겼죠. 맞아요. 예,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크게 나오는지 요거를 보는 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면은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그러면서 빠지면은 뭐한 3, 4% 이내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거 뭐가 뉴스가 있거나 일단 조금 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BH는 어떤가요? BH가 BH도 지금 BH도 4% 정도. 네, 그렇죠. 이게 그럼 뭔가 공통적인 게 있지 않을까 싶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얘네들은 카메라 모듈이니까 대만 쪽에서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확실히 판단된 게 없으면은 그러면 얘네 스페시픽한 거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거 좀 조금 너 좀 이따 와 이러는 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BH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좀 외국인 이탈이 꽤 있었네요. 그 맞아요. 이틀 전에 어제도 빠졌죠. 급등 나올 때 BH도 같이 좀 외국인이 대량으로 샀다가 어제 빠졌어. 뭔가 이유가 이 냄새를 맡았는지 뭐 주가는 안 빠졌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기관이 뺐어. 받아주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탈을 한다면 확실히 이슈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드네요. 화웨이 같은 것이 엄청나게 임팩트는 아니라더라도 얘네들이 신제품을 꼭 그때 10일 날, 9일 날, 뭐 3단 이렇게 나누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애플한테서는 뭐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러합니다. 그런 게 아쉽네요. 그러게요. 그거 좀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안 아쉬운 건 삼성물산, 유한양에 두 가지만 안 아쉬워. 나머지는 다 그냥 마더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조용해지고 있어요. 아니 또 똥 싸는 뭡니까, 여러분? 똥 싸는 무슨 소리야? 저 듣고 있었던 거 진행자가 말이 더 많다. 이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똥 싸러 갔다 그래. 말 많이 하면 네가 패널이냐 뭐라 그래. 나 어떡해?
여기 CG 처리해줘요 그러면. 아니 저기 요강 갔다가 요강이라니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듣고 있었으니까. 계속 얼굴 보고 싶어 하죠. 진행자 원래 역할이 그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매끄럽게. 예. 보노가 진행 더 잘한다. 보노가 잘한다. 민준아 집에 가라. 너 주식도 못하고 왜 나오냐. 알겠습니다.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10년이면 다 어제 하셨어요. 클로징맨 그 댓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경주마 보는데 민준이 너가 언제까지 주린이 컨셉으로 그렇게 할 거냐. 실력 좀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올리는데 알려줘. 내가 팔고 싶어서 팔았어? 그걸 알면 나도 여기 배 아파서 갔다 왔어. 나도 돈 벌고 싶어. 나도 트레이더 하고 싶어. 그걸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고맙습니다.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해 더 주시면 열심히 좀 감사합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9시 50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 저기 장 수급 한번 수급 봤죠? 아까 안 봤나요? 안 봤어요. 안 네. 봤지. 수급 봐야지. 네네네. 수급 보고 그 다음에 코멘트 좀 마무리까지 하면서 네. 마감까지 전략 한번 짚어보고 그러고 넘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네. 수급은 그렇게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180억 원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45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도 649억 원이 매수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뭐 미국장에서 발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의사결정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일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이게 이제 현선물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힌트를 좀 잘 안 주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콜옵션, 풋옵션도 보면은 좀 가두리 양시장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그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되 변수 포인트는 뭐 니케이가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이 나온다거나 특히나 반도체 중심으로 아니면은 미니 나스닥 선물이 뭐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반도체나 이런 데서 반전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쪽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환율 크게 요즘에는 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늘 좀 정말 오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뭐 석유화학 쪽도 오늘 뭐 움직이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거 엄청 오랜만에 듣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빈집 처리를 하는 듯한 느낌은 있는 것 같고요. LG 이 무공개 지금 7%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소부장에서도 가온칩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요런 애들은 또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수출입 데이터에서 실리콘투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화장품도 다시 이 정도면 좀 단기적으로 되돌림이 꽤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거 추세적으로 좀 돌아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까지 해보면 돈이 참 지금 갈 데가 많다. 하지만 전체 총량은 비슷하다. 그러면 돈이 갈 때는 많은데 총량이 비슷하면 어떻게 했어? 빠르게 돌겠죠. 그렇죠. 돌고 이슈가 강한 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거라서 이거 섣부르게 뭐 이것저것 쫓아가면은 오늘 같은 날에는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슴이 있어서 사슴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거 잡아야지 막 창 들고 쫓아가는데 네. 가보니까 호랑이가 앞에 있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아까 제가 제일 많이 빠진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또 이거 들어올려가지고 5.7% 6% 상승. 가온칩스,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 뭐 이런 종목들 어쨌든 5% 6% 이렇게 막 갑자기 되돌리니까 이게 사실은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알아서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 주식은 그러니까 주워 들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애널리스트들도 초짜들은 어디서 주워 드는 거 있어갖고 갑자기 오르면은 그 리포트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얘기 듣고 사실은 진짜 한 5년 10년 이렇게 본 사람도 사이클 틀리기 쉬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특히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고 뭔가 결정을 내리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무모하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죠. 약간 저는 약간 마인드는 그래도 제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뭐냐면 뭐 하나 이렇게 놓쳤잖아요. 그럼 네. 아쉬워요. 아쉬운데 아쉽죠,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 다음 기회에도 또 먹을 건 또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 파도 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손절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밖에 못 먹었을 뿐이지. 저는 한 5% 8% 10% 정도 올라서 좀 지지부진하고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면 좀 파니까. 근데 그러니까 많이는 못 먹지.
회전 초밥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전 초밥 좋다. 왜냐면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게 왔어요. 네. 탁 지나가요. 못 잡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기다리다 다시 보면은 오지. 다시 돌아서 와요. 그게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초밥집 가서 계속 음식 계속 나와요. 보세요. 불과 10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늘 뭐 대환율가 7% 올라갈지 누가 알았어요? 2차 전지 이렇게 급등 나올지 다들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항상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맞아요.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잡으면 돼요. 다음에 왔을 때 덫을 놓고 요번에는 잡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쫓아가면 항상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전초밥을 골라 먹어야지 스시집에서 돈 많이 낼 필요 회전 없다. 초밥인데 회전 초밥이라고 못 느끼는 게 문제지. 아, 못 느끼는 게 호라이즌 저 끝에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아, 손대는지. 주식장은 계속 도니까. 근데 그걸 그래. 자꾸 까먹으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서 오케이. 좋은 걸 까먹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54분이어가지고 두 분의 마감 전략까지 대충 조금 짧게만 한번 들어보고 본원님부터. 네, 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묵직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산업,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있는 산업에서는 놀림이 나오면 그냥 차근차근 모아가자. 결국엔 뭉쳐야 힘이 세진다. 그렇죠. 짜잘짜잘하게 10% 먹어봐야 의미 없다. 오케이. 묵직하게 먹어보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테오젠 보합으로 됐어. 알테오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걸 받아들이면 돼요. 네. 예. 김장훈 본부장님도 마감까지 전략. 오케이. 쉽지 않은 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쉽지 않은 걸.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 그다음에 심장, 뇌. 그렇죠. 예. 어느 거를 작동할 것인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를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저희 또 3%가 쉽지 않은 거를 어려운 거를 또 쉽게 만드는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데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들지. 3%가 터졌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 나오고 있다고 플랫폼을 디스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있다고 얘기하고, 맨날 사과하잖아. 어려운 것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어려운 걸 또 쉽게 만드는 네. 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나가야 되죠, 피디님? 나가야죠. 영상 나가야 되죠? 맞나? 피디님도 화장실 간 것 같은데? 맞죠? 화장실 갔죠? 화장실 갔어. 영상 나가야 돼요? 영상 안 나가도 돼? 아, 안 나가도 돼? 그럼 끝이. 근데 또 그거 있잖아요. 웅장한 그. 잘 만들긴 했어요. 뚜둥, 어? 무슨 영화 블록버스터. 또 좀 달라. 예전랑 다른 것 같아. 터미네이터 2처럼. 아, 2처럼. 알겠습니다. 광고 안 할게요. 광고 좀 그만. 영상도 우리도 한 10개 만들어서 10개.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 잡을게. 오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PD님이 그거 하나 만드는데 3일 걸려요. 아, 그래요? 10개면 30일이네? 에, 핑계 어마어마하게. 일단 2개월이구나. 알겠습니다. 안 되겠다. 자, 그럼 9시 57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아침엔 투자팀한테 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막 형님이 3,000원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민준아 비트코인 한번 샀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는 제가 거의 뭐 포지션을 청산했으니까 오후에는 더 크게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해 보면서 이따 가볍게. 클로징 벨에서 네, 편안하게. 완전체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는 좀 웃으면서 유쾌하게 좀 마감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클로징 벨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뒤에 아침엔 투자팀도 열심히 또 준비하고 오늘도 많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꼭 클로징할 때 이렇게 막 네, 말씀하세요.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아니 마무리 다 했다. 왜 다시 해? 리포트 내용이 아니야. 네. 리포트 내용이 아니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유진투자증권에서 매주 같아요. 월요일 날 메모리 와치라는 걸 해요. 메모리 와치. 그거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도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와치. 매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일요일도 볼 수 있는데 위클리로. 네 도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많았는데 그렇게 다. 1분 남았잖아 1분. 1분 남았습니다. 이거 아직 안 끝났죠. 조기 퇴근하면 되지. 끝날 때까지 끝날 그럼, 회전 그럼. 초밥이잖아요. 그럼. 클로징 벨도 오프닝 벨도 이 회전 초밥입니다. 계속 돌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클로징 벨에서 유쾌하게 재밌게 또 기분 좋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